자, 하겠습니다. S라인과 식스팩에 돌직구를 날리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 불량 헬스 리부트. 울트라맨이에요? 울트라맨이라고 그러면 우리 연배가 나옵니다. 그렇지, 이미 다 알지. 울트라맨. 요즘 애들 울트라맨 볼 거예요. 아, 근데 울트라맨이라고 해가지고 그 올드하나의 팀에 사실은 캡틴 아메리카나 이런 요새 어벤져스 캐릭터들 있잖아요. 네네. 다 50년대, 맞습니다. 뭐 슈퍼맨도 40년대, 심지어는 배트맨 30년대 나온 캐릭터예요. 그치. 어. 맞아. 울트라맨 마블에서 새로 나와요 요새. 아, 보고 싶어. 새로 나온 거 좀. 어. 제발 일본 애들이 맨날 리부트 해갖고 맨날 그 이상한 말 말고. 울트라맨과 괴물 그 뭐죠? 괴수로 자꾸 교훈을 주잖아요. 인류는 하나라는 교훈을 자꾸 주잖아. 자꾸 그런 교훈 주는데 그 마블로 갔으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코로나 시대에도 알겠지만 인생에 교훈은 없어요. 맞아요. 팩트만 있는 거지. 맞아요. 우리가 추구할 거는 재미와 돈밖에 없어요. 살면 살수록 우리가 이제 그런 게 너무 이제 그 이 리얼 월드잖아요. 그게. 그래 리얼 월드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될 때 비로소 내가 어른이 돼가는구나. 내가 어른이 돼간다는 어떤 그런 그 모먼트를 그럴 때 느끼는 것 같으면 슬픈 것 같아. 네. 어른은 모르겠고 꼰대가 되는 거야. 꼰대라고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어른이라고 순화한 거예요. 좀 제발. 꼰대란 말 쓰면 안 돼? 아니 꼰대란 말 쓰기 싫었어 내가. 아 그래? 난 그냥 그래서 꼰대라고 어른이라고. 그러는데. 네. 요새 약간 그 우리 오 원장님이 꼰대에 꽂혀가지고. 왜? 난 꼰대니까. 그 경험 어떻게 지울 수 없더라. 아, 그래? 안 돼, 진짜 안 돼. 코로나 시대 진짜 나와서 말인데 제가 요즘 주식에 누구나 그렇듯이 빠져있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그 지금 제약회사들 중에 제일 좀 유명한 그게 우울증 만드는 회사가 지금 유명하대요. 우울증이요? 약? 야, 우울증.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너무 길어지잖아요. 생각보다 그쵸, 너무 맞아요. 길어지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져 있어. 다들. 이거 지금 신조어인데 있잖아요. 네. 그 코로나 블루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이미 작년 여름쯤에 나온 이제 신조어가 코로나 블루예요. 재택근무하고 뭐 이러면서 나왔는데 요새 나온 신조어 아세요? 코로나 레드. 레드는 뭐야? 네, 완전 셧다운 된 거예요 이제. 코드 레드. 블루가 넘어선 거예요 이제. 그럼 나중에 한 내년쯤 되면 코로나 블랙 나오려나? 내년쯤 되면 종식되겠지 이제. 22년인데. 진짜 실제로 지금 나 한 3년 보는데? 멘탈적인 부분의 케어가 많이 맞아요. 필요하고 네. 그래서 무슨 이제 앞으로도 컨텐츠나 아까 말했지만 마블도 그렇고 컨텐츠들도 다 이제 좀 뭔가 옛날을 회상하는 옛날을 그리워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그렇죠. 많이 이번에 나오고 뭐 홍보하는 거 아니면 원더우먼 그 1980인가? 983인가? 1984. 맞아 그래서 맞아. 사람 엄청 많이 봤더라고요. 맞아요. 극장도 못 가는데 어떻게 봤는지 몰라. 그거 저희 뭐죠? 그 사람들이 극장 오랫동안 못 갔잖아요. 네. 예,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와서 이제 좀 약간 리뷰 같은 것도 보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골라서 봤는데 지금은 그거 되게 오랜만에 그 개봉된 히어로물이잖아요. 그냥 개봉하자마자 그냥 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용감해. 점점 컨텐츠들도 그렇게 되고 네. 뭐 반대로 역동적이었던 그 시대에 막 그렇죠. 이렇게 누구나 그러니까 가장들도 옛날에는 바빠서 슬플 일거리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경제도 성장하니까 뒤를 돌아볼 시간도 맞아요. 없었는데 지금은 뭐랄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러니까 너도 시들시들해진 원더우먼 1980인가 83인가 리뷰하는데 나 사실 그런 거 제일 싫어. 과거 감성 파는 거. 근데 내가 보니까 푹 빠지고 보게 되는 게 맞다 저 때는 저랬는데 이러면서 씨. 그런 게 이제 쇼핑몰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고 씨. 이미 변했어요. 이미 변했어요. 이미 변했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과 운동을 주제로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컨텐츠를 다루는 채널이다 보니까 뭐 다른 채널도 물론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벌써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요 녹화를 하고 있는 요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요것도 한 1, 2주 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 집합 금지 하면서 이제 핀셋 방역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에 대한 형평성 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피트니스 센터 뭐 헬스장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완전 폭탄을 맞고 있거든요. 저희 주변에도 지금 이제 망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대구에 계시는 관장님 한 분이 자살하셨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도저히 어떻게 그런데 이거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완전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약간 좀 힘들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게 굉장히 좀 급하게 좀 다가온 거예요. 이거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예,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만 얘기하고 우리 약 먹자. 뭐. 우울증이잖아. 외로우면 말이 많아져 이렇게. 아니, 외로운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아, 그래? 내 코너잖아 이거라. 내 코너 상황극이 하고 싶었어. 내 코너잖아. 이거 받아야 될지 그러니까 아니, 어이가 안 없네, 진짜. 받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원장님은 본인 코너에서 말을 안 하잖아요. 말아 대충 말아. 남이 다 해주고. 본인 코너인데 내가 하잖아. 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탁해요. 네네. 자 오늘 이제 네네. 뭐 자꾸 이렇게 제가 이런 운을 이제 띄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금 연초잖아요. 그쵸. 2020년은 과연 어땠는가? 음. 네, 라는 얘기를 한번 짚고 가고 싶었어요. 네. 약간 짚고 가고 싶었고 이제 카테고리를 약간 국한해서 봐서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뭐 운동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 특히나 저희가 보고 있는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없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에 굉장히 뭐 이렇게 과거에는 이제 좀 약간 정치색이 굉장히 강한 그런 채널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지금은 네. 뭐 거기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거기는 그냥 골고루 그쵸. 딱히 그냥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워낙 언론들이 제 기능을 못해서 그렇죠. 대체되는 그런 맞아요. 언론으로서 역할을 좀 해줬다면 지금은 이제 각종 전문가들이 발언권을 그 마이크를 갖게 그렇죠. 되는 각종 저희가 요거 지금 전문가들의 해서 향연.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겠지만 팟캐스트에도 이제 사운드가 올라가잖아요. 네네.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다가 예전에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인 뭐 그런 부분 언론이 제대로 못하니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그쵸, 팟캐스트가 좀 그쵸. 했는데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팟캐스트는 이제 그 책을 읽지 않고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아, 그렇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맞아. 네, 약간 그런 거로 좀 활용이 되고 있지 않나 약간 그러고 있는데 알매 기쁨에 대해서 그렇죠. 지적 호기심에 네네.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 근데 이제 확실히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실히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어떤 그런 수익 시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뭔가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장이 약간 이분화되어 있는 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잡음 없이 이게 웃긴 얘기인데 유튜브에서 네. 수익을 내고 있는 3대장이 있어요. 아, 분야가 뭐냐면은 게임, 그다음에 퀴즈, 게임하고 퀴즈하고 뭐였더라? 동물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아마. 애니멀인가? 네, 그럴 거예요 아마. 세 개가 먹방은 어디? 그거는 이제 여기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네, 뭐 찌양도 있었고, 뭐, 그쵸, 네, 벤츠도 먹방 있었고, 먹방 같은 경우 이슈 쪽으로 약간 넘어가고, 그 뭐냐면은 퀴즈하고 게임하고 음악이에요. 아, 오, 음악. 오히려. 네, 음악.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독자 굉장히 많은 데가 이제 그 뭐 JYP나 아니면은 뭐 맞아요. SM 엔터테인먼트나 그, YG나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거기에 소속돼 있는 아티스트들이 또 따로따로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저 구독자들이 1000만 단위예요. 맞아요. 그 네. 뭐 제이플란가 네. 그런 네. 그렇죠. 그죠? 맞아요. 노래 잘하더라. 노래하시는 분. 이게 이제 시장 자체가 음원 시장에서 스트리밍에서 이제 유튜브로 넘어왔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음악 시장에 그냥 자연스럽게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시장 자체가 이제 유튜브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방 뭐 이런 컨텐츠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것 좀 있고 특히나 이슈 자체를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내는 이슈 유튜버들. 또 이제 그 렉가차 유튜버라고 하는 약간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저희가 속해 있는 이 건강하고 운동 카테고리에 있는 경우에도 2020년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는 뭐 두 분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약간 방관자 모드잖아요. 구경꾼 모드지. 예, 직접 거기에 좀 연루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저희 것만 하는. 근데 한 번 정도는 뭐 이런 거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운동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 그 키워드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약물. 예. 두 번째로는 갑질. 갑질. 예. 세 번째로는 거짓말. 거짓말.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건 다 나왔네. 네. 아유. 굉장히 부정적인 건데 세 개 다 안 좋은 거잖아요. 네거티브한 거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즐기는? 네, 약간 그런 찾아보게 되는. 찾아보게 되는. 안 봐도 되는데 네. 굳이 찾아보게 되는. 맞아요. 이게 이 아무래도 뭔가 약간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또 한 이런 그 약물 얘기가 벌써 요번 20년 얘기였어? 약물 얘기가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화제가 하는데? 됐던 거는 이미 그 전에 화제가 됐어요. 그 전에 이미 화제가 됐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한 10년은 된 것 같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이게 재밌는 게 그 전에는 약물은 약물대로 따로 뭐 이렇게 따로따로였는데 지금은 이제 막 크로스오버가 되는 거죠. 더 재밌겠다. 약물과 거짓말이 크로스오버가 되고 막장막장의 그죠? 막장이네. 약물과 갑질이 크로스가 되고 그게 재밌지. 갑질과 거짓말이 크로스가 되는. 네. 거기에 네네. 이 재밌는 거는 이분들 이런 이슈를 가지고 또 이제 레카차 노릇을 하는 또 요 카테고리 안에서 불륜만 끼면 되겠다. 이제 네? 불륜만 끼면 되겠다. 그게 없어. 어차피 여기 스타 그래, 여기 내- 분들은 어. 근손실이 무섭지 불륜 같은 건 무섭지 않은 것 같아. 아니면 뭐 운동 아, 유튜브 그렇네. 세계는 그렇죠. 네, 근육이 빠져나가는 게 이제 무섭지. 뭐 그런 거는 좀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네. 네. 아, 네네. 2020년에 처음으로 포문을 열었던 거는 네네. 처음으로 포문을 열었다기보단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었던 건 사실 약물이에요. 음. 약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는 그게 이슈가 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어떤 그 SNS라든지 이런 오픈된 채널에 대놓고 얘기하기가 좀 약간 좀 꺼려지는 껄끄러운 뭐 그런 거였는데 유튜브라는 거 자체가 이게 나오면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론의 장이 생겨버린 거죠. 그냥.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걸 노골적으로 빡 하고 터트린 거는 역시 박승현 씨죠. 맞아요. 예, 박승현 TV. 그분이 처음으로 팡 하고 터트린 거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약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이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양상들이 존재하는구나. 순수한 운동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과 거기에 빨대를 꽂는 사람과 빨대를 꽂아서 구독자를 늘리려고 하는 사람과 예, 뭐 그거를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약 좀 꽂으면 좀 어때? 몸이 예뻐지는데. 몸 좋아지면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 뭐냐면 감성 팔면서 그래요. 저도 약의 피해자예요 하다가 빨대도 꽂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크로스오버가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누가 봐도 저거는 그냥 약을 안 꽂고 내추럴로 만들 수 없는 몸을 가지셨던 분이 예, 자기 끝까지 내추럴이라고 하다가 사실은 아니다. 이게 재밌는 신조어를 만들어내셨죠. 이제는 그걸 들으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써서 그냥 멀쩡한 표현 같이 들려요. 비내추럴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내셨던. 되게 이상한 표현 아닌가요? 비내추럴. 노말 어브노말도 있으니까. 네. 내추럴, 비내추럴. 네네. 이런 식으로 약물과 거짓말이 이제 크로스오버가 되죠. 뭐 영어로 하면 비내추럴, 내추럴이 되자 이런 건가? 네네.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굉장히 이걸 가지고 굉장히 그 지난한 어떤 그런 설전을 이 펼칠 때쯤 돼서 재밌는 사건 하나가 좀 터졌어요. 그게 몇 월쯤이죠? 네? 이제 시간이 됐죠. 이게 지금 이 지난하게 쭉 이거는 요 쭉 특히나 여기다가, 약물과 거짓말 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빵 터졌다기보다는 박승현 씨가 약투를 맨 처음 빵 시작한 이후에는 계속 왔었어요. 약간의 업앤다운만 있을 뿐이지 이거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싸우는. 그러니까 비내추럴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진 게 그럼 한 3월? 그게 3월에서 한 5월 사이일 거예요. 그때쯤. 3월에서 5월 사이인데 여름쯤에서 또 재밌는 사건이 터졌어요. 이게 뭐냐면 내추럴 대회에 과거에 약물로 몸을 만드신 분이 내추럴 대회에 출전을 해서 프로 카드를 따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3명이나. 일단 내추럴 되면 약을 안 쓴 사람, 보디빌딩 하는 사람분들한테죠. 그렇죠. 일단. 네네. 근데 이제 웃긴 건 뭐냐면 여기서 또 굉장한 신조어가 나와요. 내추럴, 비내추럴이 아니고 돌추럴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요? 돌추럴. 그게 뭐예요? 돌아온 내추럴. 옛날에 약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야, 그건 또라이. 약에 대해 조금 더 안다면 그런 말 할 수 없는데. 네네네. 그렇죠. 약에 대해서, 맞아요. 원장님처럼 약에 대해서 조금만 안다는 사람이라면은 이게
약을 제가 1년을 끊었어요, 2년을 끊었어요 한다고 해가지고 내추럴이 될 수 없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분들이 나 약 안 한 지 한 2년 됐는데 뭐 1년 됐는데 이러고서는 내추럴 대회 나오신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지금 이 몸 제가 운동에서 유지하는 건 약 탓이 아니에요. 뭐 이런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재밌는 어떤 뭐 그런 건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비난의 화살이 굉장히 좀 막 날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가 커지니까 이분들이 반납을 했어요. 예, 프로카드 그럼 반납. 대회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슈가 또 하나 뭐냐면은 이게 내추럴 대회인데 왜 도핑 안 하냐. 그러면서 또 이제 한번 이슈가 또 됐죠. 도핑 아직도 안 하나 보죠. 도핑이라는 게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도핑이 생각보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추럴 대회를 개최를 한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 뭐 이렇게 보디빌딩 대회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게 뭐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거를 선수들마다 아주 그걸 디테일하게 도핑을 하잖아요. 그 도핑 같은 경우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게 네, 어느 정도까지 단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못하면은 대회를 개최하는 비용보다 도핑하는 값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이제 이 밭보다 배추가 더 커질 수도 있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를 그렇죠. 산보다 호랑이가 더 커질 수 있는 약간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약물과 거짓말이 크로스오버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돌출월이야. 네. 충격이다. 굉장히 여러 가지 신조어가 나왔어요. 네, 비내추럴과 이제 마지막에 돌출월까지 나오고. 맨 처음에 그 돌출월이 뭔가 그랬어요. 돌아온 내추럴. 네. 대단한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약물에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 뭐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아마 그게 2월달 올 초일 거예요. 네, 엄청난 거짓말 사건이 터졌죠. 네, 그게 제가 듣기로는 운동 쪽에서뿐만이 아니고 유튜브 전체로 놓고 봤을 적에도 이 정도로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구독자가 느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대형 운동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분은 심지어는 원장님과 저랑도 매우 말도 끊이지 마. 친한 사람입니다. 친했던 사람이지 과거에. 말도 끊이지 마. 친했던 사람인데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뭐 저는 있잖아요. 요건 거짓말에 해당되는 건데 사실은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은 이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 물어봐. 그 사건이 빵하고 터졌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으면은 코인 탄다고. 코인 그때 탔어야 되는데. 구독자를 거기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건이 터졌을 적에 있잖아요. 굉장히 수많은 운동 유튜버들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그다음에 과거에 좀 약간 친분이 있었던 사람 모두 안 가리고 하이에나처럼 거기다가 빨대를 꽂아댔어요. 딱 그 생각 났었어요. 그 뭐냐면 이렇게 사바나에 죽은 시체 있잖아요. 거기에 하이에나, 자칼, 뭐 독수리 막 까마귀 다 해서 막 뜯어먹는 약간 그런 생각. 여기다가 코인을 꽂잖아요. 그러면 구독자가 떡상할 수도 있는 약간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에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채널 닫았어요. 거짓말 들통나가지고선 도저히 본인이 견딜 수 없어서 이제 그걸 내렸는데 본인이 내렸는지 사실은 뭐 그 채널의 진짜 주인이 내렸는지는 잘 몰라요. 그 본인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게 누군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채널 본인 거 아니에요. 따로 운영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그쪽에서 했을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친구라면 욕 좀 먹더라도 계속 그거를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저격을 했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요 채널 말씀드릴게요. 흑자 헬스라는 그 운동 유튜버 분이 저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흑자 헬스가 이제 저격을 해서 이분이 이제 이걸 채널 닫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 견디는 멘탈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절대 흑자 헬스님이 저격했다고 해서 채널을 닫을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문제 때문에 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주인이 약간 전략적으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건 좀 약간 웃긴 게 채널에 나왔던 그분도 거짓말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사건이 터졌을 적에 여러 군데에서 저격이 막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저격을 한 글을 제가 쓴 거나 혹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뒤에서 뭔가 약간 사주를 했다라고 사료가 되는 글도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 사건에서 저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아니면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그 어딘 거에 마침표 하나도 찍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팔짱끼가 없어서 구경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이름도 몇 번 거론이 됐었어요. 네.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거 있죠. 비난을 위한 비난, 비판을 위한 비판. 사실이 아닌 걸로 이분을 비판하는 것도 왔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거짓말이 이쪽에서 거짓말도 했지만 익명으로 이 사람을 비난하는 쪽에서도 거짓말이 나왔어요. 이쪽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소문이 그런 건. 문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딱 하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무자격자다. 크로스핏을 표방하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크로스핏 코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단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다. 라는 글이 오자마자 그게 기정사실화돼서 막 돌아다녔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이제 좀 약간 이 조회수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다른 분들도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열렸던 크로스핏 서티피케이션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이제 크로스핏 삽찜. 네, 삽찜에서 열렸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친구는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취득한 적이 없었던 적이 아니고 취득했는데 갱신을 안 한 거죠. 갱신을 안 했겠지. 몇 년에 한 번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 엄청 많을걸? 네. 근데 그때 1회 때 그 크로스핏 코치 자격증을 따겠다고 가서 서티피케이션을 세미나를 들었던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엄청 많잖아. 엄청 많았는데 그때 각 분야에서 네. 운동으로 진짜 방구좀 낀다는 사람들 다 왔었어요 그때. 한참 핫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네. 근데 뭐 그분들 그때 모였던 사람들 얘기를 하면은 야 저 사람들 크로스핏 자격증도 없는데 컨디셔닝 막 크로스핏 와드 가르쳐도 되냐? 라고 감히 비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레벨인 사람들이 그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크로스핏 삽 있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그 김동환 코치 만나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크로스핏 삽에 있었던 그 코치들도 1차에 떨어졌어요. 저도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그때 처음으로 필기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가서 돈 내고 이틀 듣잖아요. 그러면 코치가 나왔어요. 서티피케이션이 나왔었어요. 근데 필기 시험이 최초로 생겼어요. 근데 그때 딱 뭐라고 그랬냐면은 필기 시험 한글로 된 걸로 볼래, 영어로 된 걸로 볼래 딱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로 된 거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2010년도였거든요. 2010년도 기준 구글 번역기로 그냥 번역돼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나온 거예요. 한글인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을 존중 감당합니다. 뭐 이 말을 먹어보겠습니까? 네.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거기 뭐 파워 저크 이런 거 있잖아요. 역도에서 파워 저크 있잖아요. 파워 병신으로 이거 파워 병신으로 이렇게 나오고 마우스 있잖아요. 쥐로 쥐라고 그래서 나온 시험지가 온 거예요. 딱 갔는데 한글인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냐면은 절반 정도는 잘 찍은 놈이 그냥 붙는 거야. 네.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그때 1차 때 필기 떨어져서 뭐 제 시험 봐가지고 붙고 막 그랬거든요. 제 시험 보면은 이게 뭐 한 번인가 두 번 시험 보는 거 처음이니까 그 이렇게 시험한 거 그 필기 시험료 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해가지고 하는데 이분은 그때 제가 시험 봐가지고 1차 한 번에 붙었어요. 엄청 으스대고 다녔지. 네, 엄청 으스대고 다녔지 그때. 그러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 서티피케이션 이게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 형사 막, 야, 이거 우리 집에서 나 그냥 냄비에다 라면 끓여 먹는 받침대로 써,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예, 그랬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코치 자격증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단 갱신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럼 워낙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말 처음으로 이렇게 딱 했던 예,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대미는 뭐냐면 이제 거의 갑질로 장식을 하죠. 이분을 대변한 이 갑질로 이슈가 됐던 분의 어떤 이 아이덴티티를 영어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험블, 겸손. 근데 이분의 과거가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저보다도 더 위 연배세요. 나이가 좀 약간 저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형님이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레전드급 보디빌더신데 다른 분 얘기지? 네, 그렇죠. 아까 이제 거짓말 파트에서는 그 지금 채널 닫은 나 지금 그분이 들어오면서 선정되셨고 거짓말한 분이 또 갑질로
됐다고 했는지 좀 알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이, 뭐냐면 다른 다른 분. 여긴 또 약물과 갑질로 이제 또 이렇게 돼. 왜냐면은 뭐 약물 이슈가 됐을 쪽에 이제 이분과 이제 저의 이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셨던 또 다른 이제 양대 산맥 중에 한 분이셨던 레전드 분이 계셨어요. 이분들한테 이제 약물에 대해서 당신들의 입장을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그분들은 약물 하셨죠. 예. 전국체전 보디빌더셨는데. 예. 네. 왜 약물 하셨는데 얘기 안 하셨어요.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왈가왈부를 하다가 뭐가 터지냐면 갑질이 터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분이 실업팀 이 보디빌딩, 지금은 이제 그 실업팀 보디빌딩이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그때 실업팀 보디빌딩 팀이 있었을 때 이분이 이제 그 30대 초반 중반의 주장이셨어요. 주장이셨고 갑질을 빵 하고 이분한테 갑질당했다고 터뜨렸던 분은 이제 지금은 이제 젊은 이제 분인데 그때는 이제 고딩 빌더였대요. 고딩 빌더. 얼마 한이 맺혔습니다. 네, 고딩 빌더였는데 지금 와서 이제 탁 마음에 상처가 됐던 거죠. 좀 사과를 한번 좀 약간 받고 싶었던 예, 그런 마음에 터뜨렸는데 그때 이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도 좀 심하더라고요. 샤워도 못하게 하고 운동하고. 그래? 예. 용인대는 다 그래. 물도 못 먹게 하고. 1학년 때 다 그래. 아니, 그건 군기 잡느냐고 그런 거잖아. 1년 내내 그런데. 그건 그거는 약간 뭐 그래도 같은 동문이지만 군기 잡느냐고 이제 그런 건데 여기는 뭐냐면 이제 자신한테 레슨비 내지 않는다. 뭐 약간 이런 이유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야 나한테 레슨 따로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져온 물도 못 먹겠대요. 정수기 물을 못 먹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먹지 못하겠다. 밥도 나가서 먹으라고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막 빵빵빵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분은 뭐랄까요 그 인성과 인격과 실력을 겸비하신 분으로서 이제 그 운동 유튜버들 사이에서 추앙을 받으면서 존경받았던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어른이자 선생님으로서 이제 대접을 받으셨던 분인데 아니 그게 터지면서 쪼잔하게 아주 그게 터지면서 가셨겠네요. 이미지가 좀 많이 실추가 되셨는데 돼버렸네. 자, 이분은 뭐냐면은 이제 그냥 근데 미안했다. 그래서 계속 유튜브 하십니다. 그냥 유튜브 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이런 이슈들이 쭈루룩 이렇게 그냥 연이어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2020년 운동 유튜버가 이렇게 쭈루룩 흘러갔는데 이게 재밌는 거는 우리가 아까 오 원장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뭐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뭐 이런 거는 좀 약간 고쳐지고 교훈을 받고 뭔가 좀 그러면 제가 여기서 2021년에는 이런 일들 없이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훈훈하게 또 운동 유튜버들끼리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생태계 형태가 이래요. 그런 거야. 생태계 형태가 이런 거예요. 유튜브 안에 그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그걸 가지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성장을 하는 파트가 이 파트인 거예요. 그럼 좀 근데 난 좀 나름 자정자영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뭐 알아서 다들 걸을 거 거르고 뭐. 그래서 제가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거는 이제 뭐냐면 이 생태계 형태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뭐랄까요 이거 자체가 뭔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2021년에도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유튜브에서 운동 카테고리 쪽에 있는 어떤 물론 다른 데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물리고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나갈 거예요. 이 거짓말 파티는 또 여자분도 한 분 계세요. 예전에 그 헬스 갤러리에서 알리시던 분 하나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서는 아닌 척하고 하셨다가 걸리셔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눈물 흘리면서 사과하시고 막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여기도 뭐 모든 파트가 좀 약간 다 그렇긴 하지만 운동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신 게 여기서 이제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 제가 봤을 적에는 굉장히 좋은 정보들 많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정말 어떤 선구자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팔고도 붙이고 이렇게 딱 얘기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되게 고급 정보들을 이렇게 쭉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취사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이슈가 되는 것 갖다 즐기면서 이제 우리가 닭싸움하는 걸 팔짱 끼고 댓글 이렇게 옆에서 부추기면서 야 싸우라 싸우면서 즐기든지 아니면 정보를 양질의 정보만 빼고 그런 데는 발을 안 담그든지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도 2021년에는 뭔가 좀 약간 변화가 필요한데
우린 또 그런 싸움에 발을 담갈 그럴 깜냥은 안 되잖아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냥 뭐 상관없을 것 같아. 그냥 어차피 유튜브 안 보잖아 우리. 생각해보니까 이 두 분은 안 봐 유튜브를. 그냥 책임질 거는 당신 혼자 책임지면 되니까 그냥 알아서 코인을 타보세요. 네네. 욕을 먹고 우리는 어차피 안 보니까. 답답하시겠다. 아니 뭐 괜찮습니다. 뭐 이거 근데 네. 저도 제 생각에는 이 나이에 욕까지 먹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기 욕 때문에 먹는 것도 관심으로 생각하고. 네. 그걸 과연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멘탈이 있을까? 아 있어. 자기가 안 한다고 자꾸 나를 부추기고 자기가 안 한다고 모를 줄 알아? 내가 봤을 때 그분들이랑 친구였던 뭐 형도 그렇고 승진이 형 다 그냥 기나면 듣고 다 멘탈이 좋아. 그래서 다. 이게 2020년에는 어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게 쭉 요 운동 유튜브 판이 돌아갔는데 이거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거보다도 물론 아까 원장님 얘기한 대로 다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자정작용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기보다는 그냥 이 생태계 자체가 이렇구나라고 하고서는 그냥 우리도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는 약간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과연 앞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거는 예, 레코드를 끄고 나서 우리끼리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 어디에 빨대를 꽂을지. 어디에 빨대를 꽂을지. 우리 살아남아야지. 자 이렇게 해서 뭐 네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딱히 결론은 없어요. 그냥 2020년은 이랬다. 이랬다. 라는 그냥 얘기를 한번. 그랬군요. 왜냐하면은 2020년 뭐 하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우리 얘기만 했잖아요. 그냥. 한 번 정도는 우리도 외부에 우리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는 얘기 정도는 한 번쯤은 좀.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는 관심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직 구독자가 2천 얼마지? 시끄러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어차피 남는 구독자밖에 없는데 빨대를 꽂을까? 빨대, 뭐라도 꽂을까? 빨대는 꽂는데 그 뭐좀 책임은 나보고 지라고 이제. 난 어차피 반응 안 할 거니까 뭐. 그래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네. 뭐랄까요? 그 경주마 하나를 앞으로 내보내고 본인은 뒤에서 채찍질만 하겠다. 약간 그것도 이런. 앉아서 원격으로 이렇게. 제가 이런 사람이랑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네. 뭐 하고 싶었던 얘기 이제 다 해서 조금 약간 제가 좀 속이 시원하네요. 그래. 아까 좀 오해 샀던 부분도 밝힐 수 있는. 네네, 그건 좀 약간 억울해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그 아직도 그 뭐죠? 그 DC 인사이드 갤러리에 그 친구를 저격한 글을 올린 게 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혹은 제가 사주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뭐 믿거나 말거나 그건 상관없어요. 하지만은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아니고 그 친구와 과거에 친구였었던 저의 친구들도 아닙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나도 궁금해 누군지. 한번 만나고 싶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그 쓰셨던 분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누군지 얼굴이나 좀 봅시다. 너무 궁금해 죽겠어. 그러면 친구일 텐데. 그러니까 누구지? 근데 이런 건 사실 형이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영상 편지 같은 무슨 저격. 거기에 대한 뭐 제 입장 뭐 밝혀갖고 그게 조회수 나와야 되는데. 한번 할까? 그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와서? 아니 왜냐면 뭐 이제 와서 뭐 형 그분 비난하는 게 아니고 형 입장 밝히는 거라면 해도 괜찮지 뭐 우린 그냥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